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플렉스팀의 최효진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오늘 비대면 바우처 수요기업 신청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로 오늘 웨비나를 좀 기획을 하게 됐어요. 비대면 바우처 수요기업에 대해서 좀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비대면 바우처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그 1번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손 들어주셔도 좋아요. 네네네. 네.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잘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도 미리 잘 말씀드리려고 해요. 비대면 바우처 수요 기업은 사실 이번 22년도는 4월 1일 날 오픈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미리 오늘 우리가 4월 1일 전에 3월 말에 준비해야 될 것들 위주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공유된 화면은 아마 다 잘 보이실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 좀 정리해놔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가지고 Q&A 세션이나 중간중간에 잘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일단 지금 화면 한번 재생해서 좀 진행할게요. 비대면 바우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올해 뭐가 달라졌나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작년이랑 올해 달라진 것들이 좀 일단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워졌고 사실 공급 기업도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면접을 봐서 공급 기업도 좀 엄선해서 지금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졌고 예산 배정이라든지 좀 참여해야 될 기업 수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더 치열해진 만큼 더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전체적으로 비대면 바우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신청 조건이 뭐가 달라졌는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신청 전에 미리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찝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신청한 다음에 선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정된 다음에 우리 회사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회 없는 정부 예산을 통해서 어떤 공급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팁 위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궁금하신 것들은 뭐 제가 비대면 바우처 사업 담당자는 아니지만 사실 저는 2020년도 비대면 바우처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급 기업으로 플렉스는 사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도 알고 있고 또 동시에 저희 회사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수요 기업으로 프로세스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프로세스를 제가 사업 초기부터 다 진행해온 만큼 조금 더 팁을 많이 전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비대면 바우처가 뭐냐? 사실은 뭐 정부 지원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 코로나 시대가 사실 굉장히 화두였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사실 당연히 회사에 출근해서 8시간을 채우고 집에 가는 게 퇴근이라는 게 되게 당연했던 게 사실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들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일하는 거, 원격으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비단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직에서도 재택이나 원격에 대해서 굉장히 소프트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과 비대면 서비스 또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 비대면 바우처 공식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멘트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우리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활용 계획을 쓸 때 이런 멘트를 잘 따다가 쓰시면 가점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모집 대상은 중소기업입니다. 네, 대기업은 사실 대상은 아니고 우리 회사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회사든지 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올해 모집 규모는 15,000개사 내외가 예상이 되고 그 바우처 신청을 오픈한 날부터 2주 동안 오픈은 하지만
그 모집 규모의 2배가 되는 회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얘가 3만 개가 되겠죠? 그러면 조기 종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와 준비가 생명입니다. 네. 그리고 지원 내용과 조건은 비대면 서비스 도입 활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 원까지를 정부가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회사에 자부담금이 있어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금이 10%였는데 올해부터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30%의 자부담금이 있고요. 그래서 400만 원짜리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바우처 상품권을 우리 회사는 120만 원 주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클리어할 것 같아요. 대신에 한 개의 회사에 이 400만 원을 전부 몰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회사당 최대 200만 원, VAT 포함해서 220만 원까지 결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바우처 한도 내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공급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해요. 그래서 뭐 하나를 200만 원짜리 사시고 50만 원짜리 2개 사서 이렇게 3개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00만 원짜리 하나, 뭐 20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요거는 우리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세요. 사업 선정 이후에 좀 유의하실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또 지난번 바우처 사업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서비스를 구매하고 나서 사용에 대한 로그인 기록을 그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창진원이나 이노비즈 협회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실사용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기업에서 제공을 하게 될 거고 상품 결제 후에 또 30일 이내에는 꼭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바우처가 사업이 됐는데 30일 동안 이용 안 했다 하면 이 예산은 전부 환수 조치가 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추가 모집에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이용이 되는 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사용하셔야 되고 60일 이내에는 한 번 이상은 결제하셔야 되고 90일 이내에는 바우처 전액을 꼭 소진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동일하게 환수 조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2022년에는 어떤 수요기업 신청 조건이 있고 우대 대상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신청 조건은 아까 우리 회사 중소기업이다. 그럼 모두 해당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법 그 제2조에 해당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모두 다 하실 수 있고요. 우대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혹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중기부 시책에 참여한 적이 있다든지 혹은 여성기업이나 청년기업이라면 우대 대상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2020년하고 2021년에 이미 수요기업으로 받아서 사용했다 혹은 승인 상태이다 이러면 사실 다시 도전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바우처 그 플랫폼 사이트 가시면 그 관련된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를 확인했을 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장애인 기업이다든지 여성 기업이다라고 하면 한 번 수요 기업으로 되셨더라도 1회 추가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 기업이거나 여성 기업이시라면 한 번 더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사실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게 비대면 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우리 세금으로 하는 그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다든지 이런 회사는 사실 신청 자격이 없고요. 당연히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면 신청하실 수 없으세요. 그리고 뭐 유흥이나 뭐 기타 시설관리업에 해당하는 기업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제외하고서는 어떤 중소기업이든지 다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인지는 좀 아시겠죠? 그래, 이런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 이번 기회에. 근데 비대면 바우처 수요 기업은 뭔지는 알겠는데 신청 전에 그럼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 미리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네. 자,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바우처 플랫폼, K 바우처 플랫폼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셔도 로그인 자체가 막혀 있어요. 회원 가입 이 자체를 막아놨고 이게 4월 1일 오전 9시부터 뚫립니다. 네, 그래서 뭐 필요한 서류들 다 준비해 놓으시고 4월 1일 오전 9시 이제 자주 활용하시는 캘린더나 뭐 투두리스트 관리하시면 거기에 먼저 요것부터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수강 신청 많이 해보셨고 뭐 혹시 그 아이돌 좋아하시면 만약에 뭐 티켓팅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부터 기간부터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 화면은
작년에 접속 대기 화면이에요. 작년에도 이제 바우처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때 사실은 너무너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회사들이 신청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받는 기간 자체를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버는 증설을 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선착순이 이 치열이 더 치열해질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캘린더에 좀 준비를 해두시면 훨씬 더 스마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전에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은 서류들이 있어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서류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4월 1일에 캘린더에 잘 넣어놨는데 단계별로 필수 서류 넣으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준비 안 됐으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서류 띄러 가야 되고 하는 시간 동안 이미 다른 회사는 다 제출 완료를 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한 서류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모든 서류는 사업 신청 마감일인 4월 14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서류여야 되니까 이미 가지고 계신 서류더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필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 증명원 둘 중에 하나 있으시면 되고 요거는 뭐 항상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세랑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홈택스 가셔가지고 정부 그 회사 법인 공인 인증서로 띄워두시면 되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같은 경우에도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 로그인 하셔가지고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굉장히 쉽게 띄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청렴서약서와 사업수양행 확약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바우처 플랫폼의 공고에 보면은 거의 마지막 장표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력하셔가지고 대표님 직인 찍어서 준비해서 스캔본으로 준비해 두시면 되세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필수 서류 일단 준비를 해 놓으시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놓으신 거고 우대 서류가 있어요. 이게 우대 서류가 그 하나당 3점씩 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회사가 소속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그 미리 사실 지금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좀 늦으실 수 있어요. 벤처기업 인증을 4월 1일 전에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미리 받는 것보다는 이미 갖고 계신 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은 벤처기업 그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 가지고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이미 인증 받으신 회사만이에요. 그리고 인허비어 비즈기업, 메인 비즈기업 이런 것도 다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고 아마도 병특이라든지 산업기능요원 하고 계시는 회사라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회사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소기업, 장애인기업, 뭐 친화인증기업 이런 내일체험 공제기업 이런 것들도 전부 온라인 사이트 가면은 증명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대 서류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요. 이 우대 서류들 어디서 받는지 좀 헷갈려 하시면 그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공고의 맨 마지막 장표에 각각 어디서 온라인 발급 가능한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우대 서류에 해당하는 회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단계로 서류 준비를 했죠.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표 마지막에 있는 청렴서약서랑 사업수행 확약서예요. 그냥 도장 찍으시면 돼요. 네네, 여기 날짜 넣으시고 도장 찍어서 스캔본으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서류는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비대면 바우처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서류를 넣으라고 해요. 기본적인 회사 정보 넣고 서류를 넣었어요. 그럼 딱 다음 단계를 누르면 서비스 활용 계획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도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쓰고 싶어서요. 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안 주겠죠. 어쨌든 그 창업진흥원에서 결국에는 검토를 해서 뭐 선별을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한 좀 정성을 보여주시면 그래도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회사가 가점 서류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뭐 글짓기를 사실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업무 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이건 400자 내외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활용 계획 600자 내외예요. 그러니까 정부 사이트다 보니까 글자 수가 넘어가면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미리 워드 파일 같은 데 작성을 하시고 글자 수 한번 공백 포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 환경이나 서비스 필요성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부터 이거를 하는 비대면 사업,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데 현재 업무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뭐 같이 모여서 하고 있어서 화상회의가 좀 불편하다. 혹은 우리가 툴이 없어서 지금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종이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회사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불편함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서비스 활용 계획 600자로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설득력 있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에는 그 바우처 카테고리가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요 세 개의 카테고리로만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사실 전에는 뭐 돌봄 서비스라든지 에듀테크 같은 카테고리도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그 카테고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 웨비나도 준비하고 저희도 이번 올해 공급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 준비하면서 볼 때 정부에서 그냥 대놓고 포스트 코로나로 가기로 했구나. 그래서 재택근무에 훨씬 더 적합한 솔루션들로 하기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었거든요. 화상회의도 우리가 재택할 때 필요하고 사실 협업툴이나 재택근무할 때 뭐 사무실에 같이 보지 않는데 연차를 신청한다든지 뭐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집에 있을 때 회사 환경에 VPN에 액세스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잘 활용할지를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일에 신청이 몰릴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막 글짓기 하고 글자 수 막 오버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넣어놓고 당일에는 카피 페이스트만 하실 수 있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네네네. 똑같이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어떤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저는 워드에 쓴 다음에 그 문자 개수를 맞춰가지고 600자 내외로 한번 해본 거고요. 보면은 서비스 활용 계획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결제를 하고 싶어요. 투명하게 HR 관리해서 재택근무인 분들을 유연하게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싶어요. 누가 오늘 재택인지. 그리고 전자근로계약서로 구성원이랑 소통을 더 잘 하고 싶어요. 회의를 좀 더 유연하게 재택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그 다음에 재택근무, 그리고 좀 더 유연한 환경, 효율성?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정부 지원 사업할 때 많이들 정부에서 좋아하시는 멘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엮어가지고 미리 글짓기를 좀 해두시면 당일에 당황하지 않고 잘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말 다 준비 다 하신 거예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네, 필요한 서류나 미리 준비하고 몇 가지 천자 정도만 우리가 글짓기를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일이 딱 됐어요. 내가 미리 넣어놓은 캘린더가 이제 뻥 뜬 거죠. 4월 1일 오전 9시가 됐으면 당연히 한 8시 반부터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일단 가서 9시부터 열릴 회원 가입을 이제 눌러주시는 거죠. 접수가 한번 마감된 다음에는 신청 내용 수정이나 삭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서 단계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사이트 접속하고 그 다음에 약관 동의하고 개인에 대한 본인 인증 한번 하셔야 돼요. 요거는 꼭 대표님이 안 하셔도 돼요. 담당자가 하셔도 되고 저도 제가 담당인데 제가 직접 신청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로그인 정보 입력해요. 이건 나중에 우리 회사가 뭐 같이 쓸 거니까 그냥 우리 회사가 자주 쓰는 아이디랑 패스워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대표자 입력이랑 뭐 회사 주소 뭐 이런 기업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입력하시면 그 다음에 5번, 6번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 놨던 거거든요. 제출 서류 업로드가 뜹니다. 그럼 필수 서류 업로드 짜라락 해주시고 우대 서류 업로드 짜라락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단계를 클릭을 하면 서비스 활용 계획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워드에서 업무 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카피해서 페이스트 그리고 서비스 활용 계획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고 딱 제출 완료하시면 돼요. 그러면 5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5번, 6번 내가 미리 안 해놨다. 그럼 이제 우왕좌왕 어떡하지? 이거 마감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걱정 미리 하시지 않도록 긴 시간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1시간 정도만 사전에 미리 투자해 놓으시면 5번, 6번 준비만 하셔도 든든하게 빠르게 제출 완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좀 강조드리고 있긴 하는데 신청 전에 좀 미리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바우처 초기부터 사실은 공급 기업 입장에서도 해봤고 수요 기업 입장에서도 해봤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신청이 마감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게다가 올해는 좀 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이미 이 사업도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예산이 2천억 규모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혜택을 받는 회사들의 범위가 넓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2년은 어쨌든 재택 그 카테고리 자체도 좁아졌고 예산도 사실은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500억이다 보니까 더 빠르게 소진될 수 있어서 좀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정부 사업이라는 게 항상 그렇거든요. 올해 하지만 내년에도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산을 배정받아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에도 바우처 사업 하나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 나왔을 때 가능하면 혜택을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신청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14일 16시까지 그러니까 정부 기간, 퇴근 시간 전까지죠. 네, 이렇게 2주 동안 열어놔져 있고요. 제 생각에는 훨씬 일찍 조기 마감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집 규모가 지금 15,000개사 내외로 모집할 예정인데 모집 범위가 규모의 2배수를 초과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3만 개의 회사가 신청을 하면은 그냥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4일까지니까 넉넉하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1일에 최대한 완료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요.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혹시 중간에 웨비나 들어오셔서 마음이 급해져서 미리 해야지 오늘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닫혀 있어요. 그래서 꼭 4월 1일에 캘린더 넣어주시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바우처를 이제 저 때문은 아니지만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4월 1일 오전 9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다고 하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제 당연히 선정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래서 3만 개사가 다 꽉 찼으면 이제 그 중에 15,000개사를 발라낼 텐데 요거는 메인 운영 기관인 이노비즈 협회에서 전담한다고 해요, 올해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비스 활용 계획이랑 뭐 아까 우리 글짓기 했던 게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일단 평가를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100점 받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평가를 이제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해요, 쓰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단답으로 가면 당연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서 100점 맞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을 수 있는 가능하면 꽉꽉 채워서 글짓기를 해서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가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우대 서류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고용 인원수에 따라서 좀 점수 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인원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있고요. 39인 이상은 다 동일하게 10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대 서류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 중에 하나씩 건별로 3점씩 하고 여기서 뭐 5개다 그래도 최대는 10점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우대 서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 그러면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건 아직은 저도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대면 바우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적어도 2022년 5월에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겠다라는 게 플랜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거의 지켜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에 2022년 새롭게 공급 기업된 곳들을 정비하는 과정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랑 같이 해서 그 다음에 5월에는 신규로 사업을 받아서 아마 승인 절차나 이런 게 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개별로 통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바우처 신청하실 때 본인 인증하고 담당자 전화번호 넣고 이메일 다 넣으실 텐데 그 이메일과 뭐 전화번호 통해 가지고 개별로 바우처 선정됐으니까 어디 가서 확인하세요. 이런 메시지 아마 따로 받으시게 될 겁니다. 네, 선정 후에 좀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좀 있으신데요. 이제 선정됐으면 이제 사업 선정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 선정 후에 그러면은 어떤 결제 수단으로 결제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그 바우처 플랫폼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지난번 사업과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첫 번째는 제로페이고 두 번째는 신한카드고 신한카드에서도 세 가지 갈래로 좀 나뉘는데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 요건 산불 충전식이었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로페이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면 돼요. 요거는 가이드가 나중에 되게 친절하게 잘 나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공급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수요기업 중에 제로페이로 하시게 되면은 당일날 바로 쓰실 수 있으셔서 조금 빨리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제로페이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공급기업 측에서 보통 구매한 다음 날에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카드도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 체크카드는 실물카드로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바우처도 살 수 있지만 그냥도 쓰실 수 있는 카드예요. 예.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이번 기회에 법인 체크카드 추가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냥 법인 체크카드로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방문 신청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미 회사들에 다 법인카드는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회사의 편의에 맞는 걸로 초이스하시면 될 것 같고 선불카드도 종종 하세요. 이거는 실물카드가 없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약간 카드 형식인데 요거는 비대면 바우처로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로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실제로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는 온라인 카드가 발급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카드 하실 때 항상 생각하시게 지금 우리가 100% 400만 원 지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120만 원이 있으셔야 돼요. 그 연결된 계좌에. 그래서 이게 없으면 나중에 결제 실패 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400만 원을 120만 원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 후회 없는 비대면 바우처 사용자 선정 팁. 그래서 다 됐어. 그래서 뭐 제로페이 하기로 했고 뭐 결제 수단까지 결제했어. 그럼 이제 우리 뭐 사지? 왜냐하면 또 천년만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60일 안에 무조건 첫 번째 결제해야 되고 90일 안에 이 400만 원 다 소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환수 조치되기 때문에 어떤 거 쓸까 이런 거 미리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마음에 약간 찜콩해 놓은 게 있으면 더 좋으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신청하시고 좀 뭐 있나 볼까라고 하면은 바우처 플랫폼에 가면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없어질 거라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솔루션 요 세 가지에 있는 카테고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 회사도 연달아서 공급기업이 되기도 했고 기존의 공급기업이었던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재신청해서 아마 다 연결이 대부분 될 거거든요. 크게 뭐 결격이 없으면 거의 다 연이어서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화상에 우리 이거 사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알아두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꼭 정부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쓰고 싶었던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 있으면 더 좋으시죠. 그러면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아마 공급기업 쪽에서 뭐 크레딧이라든지 예치금 형태로 주실 거예요.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를 혜택을 보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은 사실 플렉스를 막 홍보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얘기는 사실 하고 싶긴 했고 좀 비대면 바우처를 제가 이제 수요기업 신청도 해보고 여러 공급기업 신청도 해보고 여러 수요기업들이 막 60일에 첫 결제 해야 되는데 막 하루 지나가지고 환수되고 이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사업을 우리 고객분들 그리고 오늘 웨비나 참여해주신 우리 담당자분들이 좀 하실 수 있을까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플렉스 진짜 많이 사세요. 저희 회사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플렉스 쓰시던 회사들도 바우처로 해서 중간에 혜택도 많이 보시고 실제로 정말 많이 사시기도 하셔서 저희는 지금 현재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상품권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저희 어떤 플랜을 하실지는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월 구독료가 빠져나갈 때 비대면 바우처에서 구매한 상품 금액만큼 저희가 예치금 크레딧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렉스는 저희는 이제 HR 코어, 그 다음에 근태, 급여, 그 다음에 전자결제, 전자계약, 그리고 저희가 올해 리뷰와 채용 같은 올인원으로 HR 하실 수 있게끔 다 새로운 신규 피처들도 나올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랑 잘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무료 체험을 저희는 뭐 바우처랑 상관없이 14일 동안 해보실 수 있으니까 바우처 신청 딱 하시고 플렉스 미리 무료 체험 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의 금액으로 저희가 상품권을 지금 바우처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이제 사실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좀 제가 최대한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는 노하우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당일에 당황하시지 않게끔. 그래서 그 전에 사전 질문을 제가 좀 받아둔 게 있어서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 주시면 또 그것도 당연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웨비나 참여 신청을 받을 때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몇몇 분들이 미리 질문을 주신 게 있고요. 그 중에서 좀 많이 질문 주셨던 거를 좀 추려봤어요. 자, 작년에 비대면바우처 신청해서 잘 사용했었는데 올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우리 회사가 장애인 인증 기업이라든지 여성 인증 기업이라고 하시면 2번 신청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K바우처 플랫폼이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런 여성 친화 인증이라든지 장애인 인증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면 이미 작년에 비대면 바우처 잘 활용하셨다고 하면 올해는 어렵습니다. 다른 회사한테 기회를 주셔야 하세요. 네. 그리고 대기업 집단인데 규모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것보다 그냥 우리가 중소기업 인증이 되어 있는 회사면 그냥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인증이 안 돼 있으면 이용하실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점이 높지 않은데 활용 계획을 잘 쓰면 수요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네. 가점이 높지 않으면 당연히 활용 계획을 잘 써주셔야죠. 왜냐하면 활용 계획이 어쨌든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100점은 받아야죠. 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대면 바우처 가이드 공부해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있는 멘트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활용 계획을 잘 써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수요 기업으로 선정된다면 사업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실 이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평소에 써보고 싶었던 소프트웨어를 훨씬 더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니까 비용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은 이미 기존에 쓰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쓰는 것도 당연히 비용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단순히 비용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갖게 되는 비즈니스 임팩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좀 대표님이 야 그거는 좀 정부 지원 같은 거 없어? 뭐 그랬을 때 이참에 이렇게 도입해서 저 시작을 정부 지원으로 했지만 실제로 써보면서 구성원들이랑 전자계약을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편하고 연차 관리도 너무 편하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단순히 비용 절감으로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임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웨비나도 준비해 드린 거고요. 서비스 사용 기록은 수요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공급 기업에서 주기적으로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 기업은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수요 기업은 구매하신 다음에 30일 이내에 사용 시작만 해주시면 돼요. 사용 시작 안 하면 환수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공급 기업 쪽에서도 처음에 구매하시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르게 사용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대면 바우처로 플렉스 결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스 바우처에서 결제하시면 그 금액만큼 저희가 예치금으로 넣어드려요. 그래서 기존의 유료 고객분들도 그 예치금으로 혜택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무료 체험하시다가 이제 유료 전환하신 다음에 바우처 결제하셔가지고 예치금 혜택 보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바우처를 플렉스에 사용하면 다른 공급 기업에는 별도 사용이 불가한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400만 원 한 회사에 몰빵을 못해요. 그래서 플렉스를 아무리 400만 원 쓰고 싶으셔도 200만 원까지밖에 못 쓰세요. 그래서 200만 원 저희 플렉스 사시고 나머지 50만 원은 또 다른 거 사시고 또 50만 원은 뭐 재택근무 관련된 네트워크 솔루션 사시고 이렇게도 가능하세요. 사전에 질문 주셨던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좀 다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Q&A 세션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네네. 제가 근데 답을 정확히 다 못 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나 이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쪽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올해부터 에듀테크 부분이 빠지는데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코로나 시대 재택 환경에 약간 더 포커스된 카테고리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카테고리가 좀 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제출 서류 업로드에 개별인가요, 묶음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개별로 올리는 거였고요. 사실 올해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이랑 UI, UX가 똑같다고 하면 개별일 거고요. 저도 이제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보는 거거든요. 4월 1일에 오픈됐을 때 UX를 만약에 개선을 했다 하면 묶음으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제 촉인데 개선을 딱히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수요기업 신청할 때 구매할 서비스 신청하실 필요 없어요. 수요기업 신청하실 때는 저 플렉스 살 거라서 할 거예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왜 우리가 재택 솔루션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네트워크 솔루션이 필요한지 그 부분만 잘 얘기해 주시면 돼요. 구매할 서비스는 수요 기업으로 선정이 완료된 다음에 결제 수단 고르시고 거기서 선택, 그때 쇼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렉스 사용 중이시라고요, 지금. 네, 바우처 통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크레딧 예치금을 드리고 항상 예치금 크레딧이 선차감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 사두시면 카드 결제 되던 거에서 200만 원 사신 이후부터는 바우처 크레딧 예치금이 나가는 형태로 200만 원 소진 시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선정되면 1년간만 혜택을 받나요? 그 정부에서 24개월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간은 아니고 왜냐하면 회사마다 사이즈가 다르실 수 있어서 근데 최대 24개월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플렉스 선정하시면 1년간 220만 원 바우처 결제는 아니고 200만 원을 사시는 VAT 포함, 그러니까 어쨌든 200만 원짜리 상품을 사시면 저희가 200만 원을 크레딧으로 넣어드려요. 그러면 매월 결제가 크레딧 차감되는 거지 한 번에 이걸 다 소진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걸 24개월까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400만 원 전체를 플렉스 바우처만 구매하는 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우처 완전 초기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플렉스 초기 고객분들은 400만 원씩 다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작년에는 이게 한번 바뀌어서 한 회사당 이게 뭐 플렉스는 아니라 상관없고요. 최대 200만 원까지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막혀 있는 거라서 뭐 제가 뭐 어떻게 따로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이 400만 원을 전부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일부 사용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뭐 다 쓰시면 좋죠. 근데 전부 다 안 쓰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첫 결제를 60일 안에 해주셔야 되는데 첫 결제를 하고 나서 90일 안에 전부 소진해 주셔야 되는데 90일 안에 소진을 안 했다. 내가 예를 들어 60일 안에 첫 결제를 200만 원 샀는데 그리고 나서 안 샀어요. 90일까지. 그럼 남은 200만 원은 환수 조치돼요.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받은 거니까 자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시다면 그래도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 주신 게 미리 상품권으로 구매 후 월마다 차감될 경우 그 기간에 한도가 있는지 상품권 구매 후 바로 결제로 인정되는지 네네. 인원이 적으신가 봐요. 네. 정부에서는 24개월 안에 다 소진하도록 사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결제가 되진 않고요. 상품권을 사시면 저희가 그 금액을 크레딧으로 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공급기업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든 저희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그 금액만큼 플렉스에 크레딧을 넣어드리고 매월 이 크레딧이 소진된 거를 정부에 저희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원이 좀 적으시면 플렉스에서는 사실 코어 HR 급여 시스템도 있지만 HR 컨설팅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다양한 가격 플랜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4개월 안에는 다 소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말로만 24개월이었지만 로그 기록 같은 걸 요청을 안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로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어쨌든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설립된 법인이 신청 가능한지 질문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설립된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에서 인증하는 사업자 등록증 있으시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세 납입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하셨다 이러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납입증명서가 사실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더 정확한 건 바우처 플랫폼에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립 시기가 따로 커트라인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필수 서류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또 질문 주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말이 좀 빨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일찍 끝났어요. 예, 근데 제가 계속 답변 드릴게요. 김우현님께서 회의 실내 화상회의 장비 도입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그 지금 아마 K바우처 플랫폼 가보시면 네트워크 솔루션에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들이 있는지 보시면 좋은데 이거 자체가 소프트웨어 활성화거든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활성화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건 사실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공급 기업으로 선정되는 대상자 자체가 아닐 것 같습니다. 60일 이내 결제 후 결제일 기준 90일 이내일까요? 아니면 최초 바우처 지급일을 기준으로 60일, 90일로 계산하는 걸까요? 아, 이게 좀 헷갈리셨구나. 어떤 얘기냐면요. 바우처 선정이 되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 결제를 60일 안에 하셔야 돼요. 뭐라도 하나 사셔야 돼요. 그게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걸 60일 안에 첫 결제를 안 하면 바우처 플랫폼 정보에서 안 쓸 건가 보네? 다른 회사한테 기회 줘야지라고 다른 회사한테 이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어요.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리고 60일 이내에 먼저 첫 결제해야 되고 안 그러면 한수 조치되고 두 번째는 90일 이내에 무조건 400만 원을 소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400만 원 다 쓸 수 있고 아까 질문이랑 좀 겹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 게 너무 없어. 그래서 60일에 200만 원짜리 사고 90일엔 그냥 200만 원 안 살래. 그러면 남은 잔액 200만 원이 환수 조치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렉스 선결제로 200만 원을 구매하고 플렉스 월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30% 자부담금을 차감한 140만 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200만 원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우처 플랫폼에서 200만 원짜리를 구매하실 때 이미 6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사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200만 원 제가 고스란히 크레딧으로 드립니다. 60만 원짜리를 사고 200만 원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플렉스에는 200만 원 크레딧이 들어가요. 근데 바우처에서 구매하실 때는 공짜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내 자부담금 60만 원을 내고 200만 원을 구매하신 거죠. 네. 지금까지 주신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네. 저희가 네. 쓰던 중에 환불은 좀 복잡해요. 이게 환불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그냥 못 쓰시는 게 돼요. 그래서 환불을 하면 또 다른 걸 구매하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사용하려고 하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환불은 예를 들어 바로 구매를 하면 적용받기 전에 하루 이내에는 그냥 바우처 플랫폼에서 공급기업이 바로 환불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쇼핑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네? 구매했어. 근데 보다 보니까 2시간 있다가 더 괜찮은 게 보여. 그러면 그거는 바로 첫 구매했던 공급기업에 얘기를 하면 바로 바우처 기업에서 환수 조치해 주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막 90일을 썼어. 그런데 환불해달래. 그러면은 사실은 환불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를 다른 걸로 못 사세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환불은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환불했다고 해서 이 정부 예산으로 다른 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초기에 구매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AT 다 포함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제로페이로 하시던지 아니면 바우처 카드로 하시던지 VAT 다 포함입니다. 네. 아까 제가 답변이 좀 클리어하지 않았나 봐요. 50일째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자녀 20만 원을 앞으로 40일 이내에 다 써야 아니에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구매요, 구매. 네. 400만 원을 총 살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말 잘 못했나 봐요. 400만 원 총 살 수 있는데 60일 안에 무조건 첫 결제해야 되고요. 90일 안에는 그걸 다 소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네.
50 플러스 90일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산 다음에 플렉스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우처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기간이 첫 결제 60일, 그 다음에 전액 소진 90일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00만 원을 90일 안에 소진을 사야 되는 거죠. 바우처 플랫폼에서 사는 거랑 산 다음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24개월이라는 의미예요. 400만 원으로 구매한 서비스를 그 구매한 이후에 2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구매 자체를 60일에 첫 결제, 90일에 전액 소진, 바우처 플랫폼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바우처 플랫폼에서 사는 거랑 실제 서비스에 적용받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서비스 적용은 이 바우처 예산으로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네. 저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커뮤니티랑 제가 오늘 장표 뭐 사실 거창한 건 아니고 저도 그 바우처 관련된 사이트에서 그 공고 보면서 좀 보기 좋게 약간 편집한 건데 혹시 이게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플렉스만 구매를 200만 원 진행하게 되면 잔액 200만 원 반환이 가능한가요? 이건 사실 반환하실 필요가 없죠. 예, 왜냐하면 200만 원만 사신 거고 나머지 200은 그냥 버리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안 쓰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6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살 수 있는 추가 기회를 내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환급 60만 원은 환급? 근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공급 기업 하나당 최대 200만 원이고요. 플렉스에서 전액 400만 원은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그렇게 지원되지가 않고요. 60만 원 환급은 안 될까요? 환급은 이거는 사실은 뭐 상품을 이거는 구매를 바로 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내에 이거 취소해 주세요. 그럼 공급 기업이 취소하면 이거 환급돼요. 근데 이미 막 엄청나게 이용을 하신다면 당연히 환급이 안 되죠. 공급기업 입장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 환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구매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구매하다가 환불하겠다 그러면 다른 걸 또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기존에 플렉스 쓰고 있으시면 바우처 통해서 상품권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우처 통해서 60만 원 주고 200만 원 사시면 저희가 200만 원을 해당 계좌에 크레딧으로 넣어드리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매월 결제에 크레딧 선착은 되실 거예요. 다 쓰신 다음에는 다시 연결해 주셨던 법인카드로 연결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정말 많이 하세요. 네네네. 실사용되는 금액은 당연히 내가 넣은 60만 원도 거기 들어가는 거죠. 예. 예. 6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사실 사는 거니까요. 네네. 제가 답변을 안 읽어드렸는데, 네. 요거는 사실 전혀 헷갈리실 건 많이 없으세요. 아직 사업을 안 해보셨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60만 원 주고 200만 원짜리를 사는 거고, 120만 원짜리를 주고 400만 원 살 수 있는 권리를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안내나 이런 것들은 팔로업을 플렉스 커뮤니티 통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혹시 플렉스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뭐 바우처도 그렇고 플렉스 오른쪽 하단에 채팅하기 버튼이 있어요. 채팅 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또 저희가 그 회사 각자 회사 상황에 맞게끔 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4월 1일 오전 9시 오픈이니까 잘 캘린더 넣어 두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